요즘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8월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 즉 AI를 이용해서 우리 모두의 은행 계좌를 샅샅이 들여다본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를 물게 될 거라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여러 SNS를 통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청의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 국민의 계좌를 다 감시하고 아주 적은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 통장을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 솔직히 기분도 나쁘고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설 겁니다.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보내기도 망설여지고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계좌이체 해주기가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국세청의 AI 계좌 감시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이런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평범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아니, 대기업이나 돈 많은 부자들도 아니고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까지 오늘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국세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에서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AI로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제공,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같은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 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를 잡아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기본적인 자료만 입력해도 탈세가 의심되는 지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러 SNS에서는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서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이 개인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모든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세금을 걷어간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50만 원만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된 겁니다. 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통장을 전부 감시당하는 기분이라 솔직히 기분 나쁘고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문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인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닐까요? 먼저 사실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해서 탈세를 잡아내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이거나 이상한 거래가 있다면 그걸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국세청의 역할이니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으니 이 기술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교묘한 탈세 수법들을 더 잘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 즉 부풀려진 소문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밝히기를 세무조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무작위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세청이라고 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전부 들여다볼 수는 없으며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또 볼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비를 보내거나 학원비를 송금하거나 병원비를 내주는 등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거래들까지 국세청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즉, 상식적인 거래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와 세무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AI 시스템을 활용한 탈세 적발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50만 원 이상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것은 맞지만 8월부터 소액 거래까지 전부 감시해서 증여세를 물린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의해야 할 거래는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적발이 어려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교묘하게 탈세하려는 시도들을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는 괜찮고 어떤 거래는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계좌이체해 줍니다. 이것도 증여로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같은 것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례를 봐도 몇백만 원 정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용돈으로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줍니다. 이 용돈은 얼마까지가 그냥 용돈이고 얼마부터가 증여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용돈을 가장한 증여, 아주 교묘하게 감춘 증여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이미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에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용돈이라며 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정작 자기가 버는 월급은 생활비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저축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몇백만 원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묘하게 감추는 증여 행위라는 겁니다. 부부간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라며 계좌이체를 했는데 사실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행위들은 국세청 AI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적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여인지 아닌지 나누는 금액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10년 동안의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10년간 합해서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나 조부모가 성인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셋째, 그 외의 친족,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 혹은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합해서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즉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일이 보통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한 번쯤 생길 수는 있는 일들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 국세청의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한 사람이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산하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에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계좌 간의 이체는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은행 창구나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돈 세탁을 막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대상이었지만 이후에는 3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2019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대상이 되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유독 일반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의 세금 수입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나라의 세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국세청이 징수 범위를 더 넓혀서 기업들 외에 일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더 확대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징수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거나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징수하거나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의미합니다. 부과되거나 징수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세청 포상금 제도는 가시적인 세수 효과, 즉 눈에 띄게 세금이 걷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감소로 인한 국가 세수 부족과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로 인해 일반인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세무조사는 어떤 이유들로 발생하게 될까요? 얼마 전 30대인 김모 씨는 국세청 등기 우편으로 납세자 권리 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을 받는다는 건 바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10억 원에 달하는 고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 소명하라는 자료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받은 이유는 바로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 등 불법 증여가 의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5년 전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 김 씨가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를 제3자인 이모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 씨 아버지는 이 씨에게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가격만 매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상 김 씨의 아버지가 김 씨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뜻입니다. 아들 김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의 일이라 이 내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걱정이며 심지어 전세금 대비 소득도 미미하여 소명할 길이 없어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걱정을 하게 되는데 매매가 아닌 전세 자금까지 다 포착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5년이 지났어도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니 매매가 아닌 전세 자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겨나면 이 또한 증여로 보고 추징될 수 있다고 하니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는 관계라면 차용증은 반드시 무조건 써야 한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인 채널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재 유튜브와 SNS를 뜨겁게 만든 8월부터 국세청
AI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소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부터 국세청 AI가 모든 개인의 소액 계좌 이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혐의가 없는 일반인의 계좌를 무작위로 들여다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하지만 국세청의 AI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교묘한 탈세를 더 잘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생활비나 용돈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거액의 용돈을 주어 재산을 불려주는 등의 행위는 증여로 간주되어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일반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국가의 세수 부족 문제와 세무, 공무원 포상금 제도 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세무조사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 지원처럼 직접적인 돈거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증여 행위는 몇 년이 지나서라도 추적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라면 설령 번거롭더라도 이자율과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